교장 선생님께 인사. 연초 시험 실제로 주죠. 4월 마지막 주말입니다. 아직은 봄인 것 같은데 오늘 날씨는 꼭 초여름의 날씨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 숙소까지 오는데 아마 좀 힘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 그 일정이 원래 3시 반에 입소식을 하기로 했는데 약 1시간 가량 정도가 지연이 된 것 같아요. 주최측에서 계획이 헛소리해가지고 그렇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협조하지 않아서 비협조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지금 상당히 지금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그 수도여고 학생들 한 80% 가까이가 아마 이 수련회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수련회에 오면은 우리 그 이정화 대표가 긍정적으로 선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4가지 5가지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4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개 이런 수련회에 오면은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1박 2일 짧은 수련회에 참여하고 있지만은 나름대로 그 1박 2일 짧은 시간 속에서 여러분만의 어떤 그런 소중한 의미를 찾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의 어떤 모험으로 삼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건강에 유의하고 안전사회에 유의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저희 시어머님과 그리고 남편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저희 배움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고 저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어머님과 남편이 있었기에 여기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시골 소녀가 중학교를 마치고 서울에 올라와서 동네 친구 언니 소개로 좋은 직장을 취직하게 되었고 첫 직장에서 6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땐 바람심 어린 마음에 배움에 대한 미련은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우지 못한 아쉬움은 2배, 3배 커져만 갔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학교에 다녀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지 배움의 시간은 저에게 막연한 꿈만 같았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2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린 지금에서야 이렇게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면서 고민도 많았지만 지난 시간들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수도여고 입학할 때는 마음감이 교차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서 울 뻔도 했고요. 꿈 많았던 17살 소녀 시절이 어제 같은데 벌써 마흔을 훌쩍 넘고 40하고도 4번째 산을 넘어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은 17살 꿈 많은 소녀였습니다. 학교에 와서 첫 수업 시간인 국어 시간이었는데 선생님께서 낭독해 주시는 김춘수의 꽃이란 시가 제 마음 깊숙이 설렘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시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나는 이렇게 멋진 글을 쓰는 글쟁이가 되고 싶습니다. 나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지난날의 시간들을 수도요고를 통해 학생이란 신분과 함께 배움의 터전으로 불러주셔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수도요고 선생님들과 그리고 멋진 선배님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안 하던 공부하려니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기도 하지만 영어는 정말 모르겠고 수학은 더더욱 모르겠고 과학은 더더욱 모르겠습니다. 국어시간 시 한 편에 삐 꽂혀서 그나마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영어랑 수학, 과학, 다른 과목들 필 꽂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몇 번을 들어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선생님께서도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 없게 알 수 없. 연필 들고 메모도 하고 강의도 들어보고 수도요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각난 시간들에 대한 글도 올려보고 선배님들은 어떻게 활동하시나 궁금하고 이모저모 학교생활 적응하느라고 진땀 빼고 있습니다. 같은 처지에 공부하러 온 우리 반 친구들, 나에게는 연배이지만 학교 다니는 동안 친구 먹기로 해서 너무 좋고요. 저보다 어린 예쁜 동생들도 몇 명 있어서 더 아껴주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듬어주고 싶고 같이 열심히 3년 동안 공부해서 대학도 가고 싶고 요즘은 꿈이 아닌 현실 속에서 삶의 에너지가 느껴지고 배우고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무엇이든지 몽땅 다 해버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잘하는 예쁜 여학생이고 싶습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며 학교생활에 충실하면 선배님처럼 의젓한 여학생의 모습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선배님들 잘 도와주실 거죠? 아름다운 교정 수도요고 여자고등학교를 통해서 꿈꾸던 나의 작은 소망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승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그 고등학교 새내기의 그 배움에 대한 갈망과 열정을 담은 그런 가슴 절절한 자신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학년 1반의 정소님이 우리가 정말 본인의 꿈인 멋진 글쟁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2학년 3반의 노순희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나와주시죠. 2학년 3반 노순희님. 자, 다시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썼는지 많이 후회했습니다. 너무 떨릴 것 같고요.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들춰낸다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자랑스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가지런히 덮인 초가지붕 아래 도란도란 행복이 피어나고 울타리 넘어 우뚝 선 아름드리 감나무 밑에 동네 꼬마들 놀이터가 되고 이맘때면 진달래 흐드러진 동산에서 다람쥐와 동무되어 뛰놀던 한적한 산골 마을 충청북도 기산에서 일남 육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밤이슬 먹고 피어나는 새하얀 밭꽃처럼 티 없이 순결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평화롭게만 살던 날이 제겐 왜 그렇게 짧았는지요. 초등학교 4학년 유난히도 더운 7월 각진 단발머리 검정 고무신 신은 코 올리게 저를 두고 엄마는 머나먼 하늘로 떠나가셨습니다. 단정하게 비녀머리 하시고 늘 몸빼를 입고 가난하게 살던 엄마의 정갈한 모습은 기억조차 희미합니다. 가난한 형편들은
형편으로 언니들은 일찍이 결혼하고 서울로 취직해서 올라가고 저는 학교 다니며 들러나가 농사일 도우며 아버지의 착한 딸로 남동생의 엄마 노릇으로 지금 생각하니 참으로 대견한 딸 누나였습니다. 황토빛 부뚜막에 올라앉은 까만 붓에서 반지르하게 닦아 아궁이에 불 지펴 편찮으신 아버지 진지상 차리며 연기에 우는 건지 서러움에 우는 건지 고사리 같은 제 손은 세상의 쓴맛을 일찌감치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없는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신 아버지의 그 말씀 한마디 가슴에 못이 되어 하지 말아야 할 것, 지켜야 할 것 왜 그렇게 많았는지요. 빳빳한 하얀 옷깃에 검정교복 입고 제잘거리는 동무들 부럽고 부러워서 콩밥 내던 호미자루 밭고랑에 내던지고 남몰래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꽁꽁한 맨물가에서 살을 내는 듯한 바람을 안고 덩치 큰 빨래하느라 힘겨워 울고 호호호 손이 얼어 울고 엄마 보고파 울고 허공에 대고 원망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래도 학교는 한 번도 지각 결석하지 않고 성적도 매번 1등이었지요. 그 당시 소년 한국 일보에도 저의 이야기가 실렸으니 모범생이었었나 봅니다. 서울 간 언니가 제가 불쌍하고 공부하도록 한다고 이사를 하자고 하더군요. 이성의 눈을 떠 괜히 남자친구 보면 얼굴 붉히고 설레일 줄도 아는 16살 때쯤 이웃집 친구와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며 작별하고 저희 집은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온 천지가 화려하고 복잡한 낯선 서울에서 까무잡잡한 시골 촌놈의 또 다른 일상은 숨가쁘기만 했습니다. 새벽부터 서너줄로 길게 늘어서서 버스를 기다리며 하루를 시작해서 허구한 날 밤 12시가 넘고 꼬박 새고 일하며 세월을 쏜살같이 보냈지요. 사춘기 10대 소녀의 제 삶은 어두운 나날이었지만 밝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사 신통치 않던 아버지께서는 술에 의존하시며 몸을 돌보지 않으시더니 결국 먼 길 가시고 덩그러니 남매만 남아 저는 절망의 늪에서 세상에 살 가치도 없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서울 오면 직장 다니며 학교 다닐 수 있다는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하기 싫은 공부하느라 부모 속썩이는 친구들도 많던데 철없는 나이임에도 왜 그렇게도 배우고 싶었는지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성실히 쉬지 않고 살았습니다. 22살 때쯤 친구의 소개로 애타게 그리던 중학교를 가게 되었지요. 불우한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수료증을 받고 나도 이제 지식인의 대열에 함께 할 수 있다는 부푼 가슴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려던 때였습니다. 24살 때 지금의 남편과 사귀던 중 남편이 몰고 가던 차가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서 뇌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틀 동안 의식이 없다 깨어나 6개월 동안 지긋지긋한 병원 생활을 하고 직장을 못 다니게 되어 계획 없는 결혼을 했고 건강하지도 않은 데다 남편 역시 준비 없이 결혼해 여러 가지로 생활고로 절망의 끝이 없을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쁜 두 공주가 태어나 저의 힘이 되어주더군요. 질적인 삶은 알면서 온다는 걸 잘 알기에 내 자식은 잘 가르쳐야 한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니까 학원에서 장학금을 주며 서로 오라고 하더군요. 어렵게 살았지만 양심은 올림픽 금메달감인 남편의 성실함도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모 없는 아픔, 물질의 궁핍, 신체의 고통 모두 겪은 저는 불쌍한 이웃이 잘 보였습니다. 이기적인 삶을 반성하며 주변의 독거노인 돌봄, 고아원 방문,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활동 등 봉사를 다니며 보람도 느끼고 내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배웠고 인성교육을 위해 자녀들에게도 봉사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큰 수술을 하게 되어 죽을 고비도 넘기고 제 몸 챙기기도 힘겨웠습니다. 지속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은 잘 커가고 저의 꿈이 헛되지 않았는지 다행히 저를 닮지 않고 펀칠하고 예쁘게 잘
잘 커주고 전교 등수를 누리던 자식들은 명문대를 거쳐 반듯한 엘리트로 성장해 저에게 큰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고무줄 늘어진 양말 신어가며 고무줄 늘어진 양말 신어가며 삶을 지탱하고 종종 되던 저의 발이 잘 커준 아이들 덕에 외국 여행, 고급 음식점, 뮤지컬 구경 등등 행복하게 힘찬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오랜 지병인 목마름 해결되지 않더군요. 배움에 기가 죽어 작은 키 더 작아진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죽는 날 후회할 것 같고 무지함에 길고 돈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와야겠다는 각오로 중단된 학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3년 전 50이 넘은 나이에 중학교 원서를 접수하고 얼마나 설레고 기뻤는지 이 세상 모두가 내 것인 양 14층 높은 아파트에 사는 저는 날개 달고 사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건강히 무사히 중학교 졸업을 하고 명문 수도 여고 선생님 여러분과의 영광스러운 만남과 입학하던 날은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공부한 것 내일 까맣게 잊어버리고 일요일 편히 쉬지도 못하시고 애쓰시는 선생님 말씀 무지해서 알아듣지 못해도 저는 중단하지 않고 연필질 힘이 부족할 때까지 쉬지 않겠습니다. 녹슬은 수레바퀴처럼 삐그덕거리는 머리지만 끈기를 잃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찬란한 황금빛 햇살이 저의 등을 매만질 땐 격렬하 느끼며 힘이 나고 수많은 인파가 오가는 건널목에서 나만을 위한 푸른 신호등을 바라보면 밝은 미래가 보여 희망의 노래로 발걸음이 가볍고 살갗을 스치는 냉기는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신호를 주는 것 같아 결심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어느덧 메말랐던 저의 가슴에도 촉촉히 단비가 내리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편히 대해주시고 존중해주시며 겸양의 미덕으로 존경받는 모든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 인사 올립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제게 부여된 모든 것 감사히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인생을 더욱 열심히 배우고 겸손하도록 내적 무장을 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소중한 삶의 여정이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처음에 많이 떨으시더니 정말 이야기 잘 풀어내셨죠? 네, 정말 시골에서 막내로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시면서 배움의 끈을 이렇게 쭉 이어가고 계신 우리 2학년 3반의 노순희님께 큰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이 마지막 순서입니다. 3학년 2반의 박월선님께서 세 번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벌써 포스트가 벌써 느껴지시죠? 네. 자, 큰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 안 떨릴 것 같았는데 약간 떨리네요. 나의 이야기 대단히 지난 세월은 너무나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을 때는 항상 늙지 않고 아는 걸로 착각하면서 살았으니까요. 나이도 있고 살아온 세월이 벌써 70년이 되었는데도 나 자신은 이렇게 나이가 먹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어느 때는 아이들 나이도 내 나이도 한참 계산을 할 때도 있어요. 나이를 잊고 살았으니까요. 저는 이제 겨우
여고 3학년이죠. 맞습니다. 저 여고생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겨우 3학년이거든요. 저 여고생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수도 여고생이라는 게 당당하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세월은 6.25 때로 거슬러 전쟁으로 치닫던 시기에 국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시기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때를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고향이 경상북도 칠곡군 낙동강 철교에서 약 5, 6km 떨어진 곳에서 태어나서 아마 8세 때 6.25가 터진 것 같아요. 인민군들이 계속해서 쳐내려오니 강제로 낙동강 철교를 끊어버렸어요. 그 바람에 그 소리가 곁에서 들리는 큰 천둥 소리 같이 크게 들렸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밤에 피난을 떠나는데 어른들을 따라 간 생각이 나요. 그리고 얼마를 지나 동네로 돌아와 보니 온 동네가 폭격에 맞아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남은 집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집도 살림살이도 다 타버리고 없었어요. 지금이야 모든 게 풍족한 세상이니 지금 세대들은 상상에 가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 참혹한 광경이었어요. 다행히도 타지 않고 남은 집방 한 칸을 얻어 살면서 집을 새로 지어 새 집으로 이사를 하여 살았지만 그 생활은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비참한 생활이었어요.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학교 입학은 했지만 학교도 일부가 폭격에 맞아 교실이 부족하여 운동장가에 천막을 쳐서 책 걸상도 없이 땅바닥에서 공부를 한 생각이 나요.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원조하듯이 그때는 우리나라도 원조를 받았으니까요.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학교에 가면 미국에서 원조받은 노란 옥수수 가루로 죽을 써서 양재기에 받아 먹던 생각과 우유가루를 받아서 집에 가서 쪄서 딱딱한 덩어리를 들고 다니면서 먹던 생각. 남학생들은 빡빡머리, 여학생들은 단발머리에 짧은 한복 치마 저고리에 양말도 없이 검정고무신 신고 책과 공책 그리고 박수 한번 드립시다. 깡통 필통에 몽당 연필을 면보자기에 싸서 남학생들은 어깨에 메고 여학생들은 허리에 묶고 아스팔트가 아닌 흙길로 가다가 쓰리코드라고 하던가요. 지금 트럭이죠. 그 차가 한 대 지나가면 뽀얀 먼지가 온몸을 쓸고 지나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 뒤를 따라 뛰어가면 미군들이나 군인들이 과자라도 던져주면 그것이 좋아 있는 힘을 다해 따라 달리곤 했죠. 학생들은 어깨에서 허리에서 필통 속의 몽당 연필은 딸랑딸랑 소리를 내죠. 그래도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해봅니다. 왜냐고요? 다시 젊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부모님과 선생님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지금도 몰라요. 2학년으로 올라가야 당연한데 3학년으로 올라가라고 하셔서 그렇게 얼마를 다녔는데 학교에 가기가 싫어졌어요. 그때는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사치내비가 있어 한 달에 한 번씩 내야 하는데 부모님께서 사치내비를 주시지 않아 선생님의 독촉을 받는 게 너무나 싫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학교가 가기가 싫어 집에서는 학교 간다고 나와서 산으로 가서 진달래꽃, 찔레꽃을 따먹고 개울가에 가재를 잡으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학교에서 친구들이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집으로 가서 학교에 다녀온 것처럼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우리 반 학생을 우리 집으로 보내어 학교를 결석한 지가 며칠이 되었다고 부모님께 알리는 바람에 그만 들켜버렸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학교를 보내지 않고 그때부터 학교는 영영 못 가고 말았답니다. 마음속으로 부모님을 원망을 했던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 중고등학교를 갈 나이가 되었어요. 중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학교 가는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학교에 가지 못한 것이 너무나 창피해서 학생들 앞에만 가면 기가 죽어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과는 어울리지를 못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비슷한 또래와 놀면서 자랐어요. 세월은 흘러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되어 삼남매의 어머니가 되어 살다 보니 배움은 생각도 못하고 아이들 자라는 모습에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내 자식들은 나처럼 만들지 말아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이들은 공부를 시켜야지. 굳게 다짐하면서 나와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나는 아이들이 자라고 초중고등학교에 대학을 들어가는 모습에 대리만족을 하고 살았어요. 내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 것을 같아 너무나 내 아이만 학교에 가는 것 같아 너무나 행복하고 그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지 못한 나의 한을 자식들이 해결해 주지는 못했어요. 배우지 못한 것은 한으로 끝내기는 너무나 아쉽고 가슴 아팠어요. 저 깊은 곳에 꿈틀거리는 것을 이대로 지나기엔 나 스스로가 용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내가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었죠.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요. 지금이라도 도전을 해야지. 모든 것은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 풀어야지. 지나가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래, 지금이라도 시작해보자 하고 다짐을 했지요. 지금이라도 시작해야지. 그리고 다짐을 했지만은 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래도 제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초등학교 졸업장은 검정고시로 취득을 하고 중학교는 정규 중학교를 입학하여 매일 학교를 가는데 마음같이 머리에 입력이 되지 않아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선생님의 강의를 잘못 듣고 지나가면 생각이 잘 안 떠올라 답답하고 생각처럼 되지 않아 힘이 들기 시작했어요. 역시 공부도 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포기는 할 수가 없었어요. 의욕만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하지만 시작을 했으니 끝을 봐야지. 그래도 행복했어요. 이렇게 들어간 학교인데 힘이 들어도 배운다는 마음에 참을 수가 있었어요. 중학교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아 고등학교를 다녀야 하나 중학교만 졸업만 하고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중 어느 친구가 학교 하교 중에 이런 말을 나에게 들려주었어요. 우리 고등학교를 서울에 있는 여고에 갈까? 한 달에 2-3번 학교에 가면 되고 인터넷으로 공부하면 된다니까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조건이 좋은 것 같아.
나는 정말 기가 솔깃하여 글쎄 하고는 친구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와 알려준 대로 컴퓨터를 열어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 보니 정말 알려준 대로 자상하게 올라 있어 나는 결심했지요. 학교로 직접 찾아가 보니 그리고 학교를 찾았더니 친절히 접수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발걸음이 가볍고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어요. 그래, 이제 내가 고등학교 학생이 된다. 이렇게 학교를 갈 수가 있어 얼마나 다행이야. 나는 나에게 위로를 했다. 그래, 너 정말 장해. 그리고 나는 자부심이 생겼다. 나 스스로 나에게 칭찬을 했어요. 나는 이 학교를 소개해준 그 친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이 자리를 통해 정식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여고라는 데 더욱 매력이 있고 또 우리 학교 장점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하던 일을 다 그대로 할 수 있고 자기가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여 통신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또 얼마든지 반복해서 공부를 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장점이 많은가요? 아니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요. 여러분도 그렇죠? 네. 생각해보세요. 집안에서 아내 노릇 함부로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어머니 노릇 역시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것이죠. 직장에서 가게에서 돈도 벌어야 하죠. 그 밖에도 집안일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무엇도 대충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중 삼중 역할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 하고 싶었던 공부니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리고 만족합니까 여러분? 네. 그래도 좋은 세상 만나 공부할 수 있고 좋은 학교를 다닐 수가 있어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저는 행복합니다. 다 지나간 일 생각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금의 현재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열심히 한 문제라도 더 알려주시려는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께서 가르쳐주신 만큼 못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 나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하고 있잖아. 나이도 적지 않은데 나에게 스스로도 위안을 했어요. 드디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저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주었어요. 제 별명은 대감이랍니다. 저보고 대단하다니, 네, 대단하다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제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이 드는 학생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래도 마음은 고등학교 3학년 수도 여고생이에요.
또 하나는 지금 정부에서 이 나이 공부해서 뭐 물론 안경보다 낫겠지만 취직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자식들이 혹시라도 힘든 일 당할 때 엄마 생각하고 엄마 그 나이에도 열심히 했는데 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제가 더 결정도 한 번 안 했어요. 몸이 아파도 학교는 열심히 옵니다. 머리에 안 들어가서 공부도 솔직히 잘 못해요. 그래도 남들은 수도요 서울에 다니는 학교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이 쳐다봐요. 그리고 제 어깨가 어스덕하고 당당합니다. 앞으로도 더 이렇게 나이 됐지만 많은 포부를 갖고 제가 여기 말고 학교 오기 전에 취미생활 하는 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여고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도전 많이 하세요. 물론 다 부족하지만은 그 밖에 모두 배울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은 다 세월 잘 만난 탓이에요. 거의 밤새셔도 되겠죠. 아마 밤새워 하셔도 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대단하시죠. 예, 정말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정말 이렇게 다 전해드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워낙 많으셔서 좀 길게 하셨지만 우리 격려 한번 보내주세요. 정말 3학년이가 박월선님 대단이라는 별명 받으실만 합니다. 자, 세 분이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발표해 주셨는데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다 그 정도 나도 다 사연이 있다 이 정도 되시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각자 자신을 위한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는 못하셨지만 여러분들 한 구석 한 구석에는 다 이 못지않은 모든 이야기들이 다 숨어져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세 분만 대표로 들은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순서는 마치고요. 발표 순서는 마치고 우리 심사위원장님 모셔서 세 분에 대한 심사평도 좀 듣고 시상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사위원장 김경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뭐 심사위원장이라고 심사 여러분보다 잘했겠습니까? 근데 심사 기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길게 발표하신 3학년 2반 박월선 학생이 장려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길게 발표하신 2학년 3반 노순희 학생 우수상입니다. 신입생으로서 가장 짤막하게 인상깊게 발표하신 1학년 1반 정선 학생 최우수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멋진 심사위원장의 심사평이셨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세 분, 발표자 세 분 나와주세요. 네. 1학년 1반 정선님, 2학년 3반 노순희님, 3학년 2반 박월선님 나와주세요. 자, 우선 최우수상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1반 정선 학생 나와주세요. 2012-0015 선장 최우수상 제1학년 1반 성명 정선. 이 학생은 2012학년도 전교생 수련회
나의 이야기 발표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0년 4월 28일 수도여자고등학교 부사를 원공통신고등학교장 김수입니다. 네, 부상으로 상품권도 아주 두둑히 들어있습니다. 네. 자, 우수상입니다. 네. 2학년 3반 노순희 학생입니다. 제2011-0025 상장 우수상 제2학년 3반 노순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려상입니다. 3학년 2반 박월선님입니다. 제2011-0035 상장 장려상 제3학년 2반 박월선.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세 분 여기 서서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